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누설전류 강의를 계속하고 있는데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누설전류는 뭐의 줄임말입니까? 누전의 줄임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누설전류라는 건 전류가 밖으로 새는데 사람이 어떠한 외함에 건드렸을 때 사람 몸을 통해서 흘러버렸을 땐 우리가 어떻게 됐다 합니까? 감전됐다 합니다. 감전. 누설전류가 있어야 감전이 되는 거잖아요. 감전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걸 해요? 이렇게 접지를 시킨단 말입니다. 이런 접지선이 있으면 이렇게 접지를 시켜주는 거예요. 접지를 이렇게 접지를 시켜주는데 콘센트에도 선이 두 가닥이가 있지만 항상 접지선이 하나 더 따라가요. 컨버터, 무슨 안전기, 이런 안전기가 있든가 이러한 전등이 있으면 이제 두 가닥만 연결하기도 하지만은 웬만해선 접지를 잡습니다. 접지를 잡는데 감전되는 곳이 어딥니까? 천정에 등이 있잖아요. 근데 천정에 등이 있어도 손이 잘 안 닿아요. 천정의 등 같은 경우에는 손이 잘 안 닿이잖아요. 그러니까 누전이 되더라도 사람이 건들 수가 없으니까 감전이 잘 안 돼요. 콘센트라든가 아니면 세탁기라든가 전자레인지라든가 컨버터라고도 그러고 인버터라고도 그러는데 이런 AC를 DC로 변환하는 장치를 써가지고 조명을 쓴단 말입니다. 진열장 조명 같은 걸 쓰면 이제 여기에서 전기가 새는 현상이 나오는 거예요. 막 밖으로 새는 거야. 자, 접지를 안 잡았어요. 접지를 안 잡았습니다. 그러면 제가 켜볼 거예요. 자, 여기까지만 올렸는데 검전기로 전선에 한번 대보겠습니다. 감지가 되잖아요. 자기장이 감지가 되는 거야. 왜 자기장이 감지가 되느냐? 여기에는 뭐가 있습니까? 이제 주파수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전압이라는 게 있어. 주파수가 우리나라는 60Hz입니다. 정상적으로 쓰니까 정현파라 그래요. 올려보겠습니다. 외함에 가까이 가가니까 와 셉니다. 이게 가까이만 가가면 삑삑거려. 그러면 이 주변에 나무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무에 전기가 안 흘러야 되잖아요. 그러면 나무에 이야, 나무에 막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이야, 자기장이 막 이렇게 타는 거야. 자기장이 날아다니는 전기 봤잖아요. 무선 충전기. 우리 핸드폰도 다 무선 충전하잖아요. 전기가 날아다니는 것이 있다는 걸 증명이 되잖아요. 이렇게 삑삑거리면은 위험해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막 쓰다듬어도 이거 맨손 이 장갑 끼지 말고 맨손으로 이렇게 쓰다듬어도 괜찮은 거예요. 야, 그러면 이게 뭔 위험이 있냐고. 이게 뭔 위험이 있어서 당신 말이야 그렇게 떠들고 앉아있냐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뭔 위험이 있어서 그렇게 떠드냐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야, 그러면 위험이 없을까요? 그러면 하나하나 증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위험을 제거하는 방법은 이렇게 접지를 시키는 거야. 접지를 시키면 조용해요. 조용해. 고조파 전류들이 왜 전기가 새느냐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전기 공부하면서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잘 모르는 거예요. 잘 모르는 것을 터득하려고 하면 어려워. 그러면 저는 잘 아느냐? 저도 잘 몰라요. 여기에 제가 고조파라고 썼습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고조파라는 게 있고 고주파라는 게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주파수로 얘기하면 이렇게 메가헬츠 대역을 고주파라고 할 수 있겠죠. 고조파는 뭐냐면 요 가운데 말이 약간 틀립니다. 약간 틀려요. 그런데 우리가 영어 쓰거나 한자 쓰거나 하면 더 머리 아프니까 이해하는 선에서 저도 설명하겠습니다. 고조파는 어떤 것을 일단 얘기하냐면 여기에 1고조파 하니까 50Hz라고 그랬어요. 이거 일본입니다. 일본의 주파수를 50Hz라 그래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쓰고 있습니까? 60Hz 쓰고 있어요. 60Hz. 그러면 회로 이론에서 이제 파형을 그리면 한 사이클 파형을 이것을 우리가 정현파 60Hz를 우리는 쓰고 있잖아요. 정상적으로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60Hz 주파수, 우리나라 전기의 주파수는 60Hz를 쓰고 있으니까 60Hz를 유지하는 주파수를 정현파라고 하겠습니다. 정현파. 60Hz가 변형되면 어떻게 되나요? 1초에 60번이 진동하는 주파수를 60Hz로 해줘야 되는데 들쑥날쑥 하면 안 되잖아요.
이 고조파는 배수입니다. 그거의 배수. 50에 2, 100Hz. 3고조파는 50에 3, 150Hz. 4고조파는 50에 4, 200Hz. 5고조파, 6고조파에서 계속 그냥 배수로 만들면 100고조파도 만들 수 있잖아요. 인버터, 컨버터가 다 AC, DC 이런 거에 다 전압을 조정하거나 아니면 안전기처럼 생긴 기기를 전부 컨버터예요. AC를 DC로 변환한다. 인버터. 이렇게 변환하는 기기를 통틀어서 컨버터라 그러고, 인버터는 교류를 직류로 변환한다. 이것을 인버터라 그러는데, 자, 이런데 성분이 어떠한 성분이 들어있냐면 여기에서는 3고조파가 제일 많은 거예요. 3고조파 150Hz가 나와버리는 겁니다. 스위치 여기에 전자회로가 작용하면서 60Hz가 나오는 게 아니고 150Hz가 내부에서 나타나 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고 뭐 외형되면 찌지지직 뭐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이게 막 높아지잖아요. 이게 여기가 60인데 이게 150으로 변형돼. 뭐야, 이 높은 것만 봐도 힘이 센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러한 기기에 제일 많이 나타나는 고조파가 3고조파 150Hz 정도가 제일 많이 나타난다 그래요. 그 다음 뭐 4고조파도 나올 수 있고 5고조파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설명을 하면 저도 힘들고 여러분도 힘들어. 이거 정도 나온다라고 보고 이제 여기에 어떠한 고조파가 나오는 거예요. 3고조파. 이제 여기는 60Hz인데 이것을 접지를 떼버리는 순간 이야, 자기장으로 형성되는 거야. 간접적으로 하는 것을 우리가 저항성이라고 안 하고 노이즈, 자기장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자기장 성분이 있으면 잡음이 생겨버려. 잡음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이 하면서 방해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이즈 성분도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것을 없애는 방법은 이제 접지를 잡아주는 방법밖에 없는데, 자기장이 새긴 새는데 이게 만져도 뭐 문제 없으니까 뭐가 위험해서 이렇게 떠드냐고 할 수 있지만, 절연은 재보면 여기에 직접 전기가 들어가는 상전선을 탁 찍어보는 거예요. 찍어보면은 아날로그가 보기가 좋으니까 아날로그 쓰는 거예요. 직접 전기가 통하는 곳에 하나 찍고 그 다음에 이렇게 접지에 찍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찍어보겠습니다. 출렁거리나만 하죠. 이렇게 약간 아주 절연이 좋은 상태입니다. 절연이 좋다는 것은 직접적으로 전기가 새지는 안 한다는 겁니다. 직접적으로 전기는 안 새니까 뭐 크게 문제는 없어. 여러분들이 이런 인버터 기기 쓸 때는 자기장이 심하게 나오거든요. 야, 그런데 이게 검전기로만 갖다 대면 삑삑삑삑 거리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신경 쓰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위험한지 안 위험한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 전기기사가 이거 삑삑거려도 접지 안 잡아도 이거 위험 안 하니까 접지 안 해도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거든요. 그것도 맞는 말입니다. 맞는 말이에요. 그렇지만 이렇게 고조파 성분 3고조파가 심하게 나오는 인버터 컨버터 기기 같은 경우에는 3배가 나오고 있잖아요. 60Hz에 3배. 만약에 접지를 안 시키면 어떠한 영향이 있냐. 야, 전압은 50V 이상만 떠도 위험한 건데 일단 전압원을 체킹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저가 하나 접지되고 누전되는 쪽에 여기 딱 찍어 볼 거예요. 여길 찍어 보면 이 외함으로 나오는 전압을 알 수 있거든요. 자, 올려 보겠습니다. 올리고 그 다음에 AC에 놓고, AC 전압이니까,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찍어 보겠습니다. 108V가 뜹니다. 108V. 100V 이상이 뜨는 거예요. 저항성 100V 뜨면 찍 하면서 감전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자기장성이니까 제가 이렇게 손을 대도 느끼질 못하는 거야. 야, 그러니까 무슨 뭐 감전입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벗어서 이렇게 해도 뭐 느끼지 못하니까 그 쓸데없는 실험하지 말고 잠이나 자세요.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마지막 실험이 있습니다. 제가 물 묻혀가지고 막 위험하게 실험을 할 수 없으니까 이놈의 LED 조명을 켜보면 되잖아. 여기에 전압이 LED 조명이 켜져 버렸다. 그러면 전기가 분명히 흐르는 거잖아요. 저가 LED 조명 흐를 정도의 저 몸으로 통하게 되면은 여기가 찌릿 안 하겠어요. 찌릿할 거예요. 찌릿할 거라고. 그러니까 그것만 테스트 해주면 여러분들이 접지를 잡아야 되겠다는 말이 나오잖아요. 전기라면 LED 조명이라도 켜져야 될 거 아닙니까?
켜진다면 날아다니는 게 아니고 직접적으로 이제 연결되는 전기지. 그러니까 한번 켜보겠다 이거지. 켜보고 안 켜지면 뭐 이제부터 따뜻하게 막 안고 끌어안고 자도 되잖아요. 그렇지만 이게 만약 불이 켜졌어.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됩니까? 100% 접지 잡아줘야 돼. 어떤 사람이 땀에 젖은 사람이 가서 만졌을 때 따끔 할 수 있잖아. 따끔. 어떤 어린애는 가서 진열장을 잡았는데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제 한 선만 연결하면 되니까 이렇게 한 선을 이렇게 연결하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다 연결됐어. 이제 접지 전류를 통해서 이제 나가는 거예요. 전압은 걸려 있고 그러면 LED만 켜지면 되는 겁니다. LED만. 야, 이거 켜질까요? 올려보겠습니다. 올려볼 거예요. 야, 전기 켜졌어. 세게 켜졌는지 몰라. 그러니까 여기를 좀 어둡게 해보겠습니다. 외부에서 창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조금 덜 어두워요. 그렇지만 많이 어둡잖아. 그러니까 어두운 상태에서 불을 켜보겠습니다. 자, 어두운 상태에서 어떻게 돼요? LED가 팍팍 켜져 버립니다. 여기서 접지선으로 나가는 LED를 보면 자, 이렇게 켜집니다. 밝죠? 에? LED 어두운 거 아니에요. 이것을 빼버리는 순간 전부 고주파 성분 자기장이 온데 돌아다니는 겁니다. 결론은 안전기가 있는 형광등이라든가 LED 전구, LED 전등 이런 데는 고주파가 전부 심하게 나와요. 그 다음에 진열장에 쓰는 SMPS 뭐 이런 대용량 그 안전기 같은 경우에는 고주파 성분이 더 셉니다. 세니까 이런 데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접지를 시켜 주셔야 돼요. 접지를 시켜 주셔야 돼. 그러니까 전기기사가 말할 때 이거 뭐 괜찮습니다. 뭐 이거 올려서 이렇게 삑삑거려도 이거 뭐 절연 좋고 하면 전기 안 통합니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 물 묻은 순이라든가 손이라든가 땀이 젖어 있거나 뭐 했을 때 이렇게 할 수 있다 이거지.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셔야 돼. 설령 아무런 뭐 문제가 없더라도 그렇게 답변해 놔야 전기가 무섭다는 걸 알고 접지가 안 돼 있으면 이렇게 접지가 안 돼 있으면 접지를 시켜야 되겠다라는 것을 알 거 아닙니까? 보통 선이 아까워서 접지선이 아까워가지고 접지 안 시키는 경우도 많아요. 저는 무식합니다. 무식해요. 그런데 자꾸 이런 실험을 해보고 리바이벌 하면서 하다 보니까 여러분보다는 실험을 할 수 있는 능력, 실험을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거예요.